삼성전자, 하이닉스 되게 변동성 심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적자가 언제 났는가? 최근 10년 동안 적자 안 났어요. 내년에 이익이 별로 안 꺾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확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월 달 되면 무조건 고용은 회복되겠구나. 아까 대형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이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놓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남들 다 우리 소위 테마주, 뭔가 소위 잡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네.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주식들이 날아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속이 너무 쓰리단 말이죠. 네. 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 20-30%씩 떨어지고. 네. 이 대형주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은 내년도 그렇게 기대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대형주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뭐 정리를 하고 우리 뭐 메타버스가 됐든 아니면 어떤 중소형주 네. 이런 쪽으로 옮겨 타야 되나 이게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란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는 웬만하면 중대형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네. 중대형주로 돈을 버는 회사고 소형주가 움직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사이즈가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즈가 제가 인피니티 시절에는 이제 한 1조 4천억까지 운영을 하면요. 1조를 운영을 했을 때 5%를 담으려면 500억을 사야 돼요. 500억을 사면 시가총액 2천억짜리 회사로 못 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면서 다 올리고요. 팔면서 또 다 떨어져요. 그런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소형주는 좀 안 하는 편인데 저희는 이제 사자가 조그만 임팔라를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가 먹을 때는 결국은 큰 물소 잡는 게 효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고요. 자칼이나 치타는 임팔라 잡으러 다녀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대형주에서도 먹고 중형주에서도 먹고 소형주까지 다 쫓아가면서 먹는 거는 진짜 사자가 큰 물소부터 토끼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나한테 내 적성에 맞는 스타일의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대형주에 대한 제 그림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렇죠. 다행히 대형주가 굉장히 이제 또 착한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낮아졌죠. 네. 삼성전자 96,000원 하다가 7만 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대형주 그룹들이 쭉, 대형주 단에서 바이오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렇죠. 삼성바이오도 최근에 보면 100만 원 넘었다가 8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대형주만 갖고, 저는 대형주를 국영수 같은 종목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좋은 대학 가려면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형주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형 우량주들은 그 변동성이 마이너스 40% 이상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요. 하이닉스의 업황이 그렇게 안 좋았던 2019년도 넘어가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작년 코로나 위기라든지 보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마이너스 4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거의 마이너스 39% 빠졌었어요. 그러면 과거의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근처에서는 이거는 거의 발목의 주식을 사는 거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형주를 이제 공략을 하면 되는데 대형주는 뭐가 좋으느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이고 어떤 경영진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다 보니까 그런 회사를 우리가 투자할 때나 철저하게 그 회사의 과거 20년 동안에 이럴 때는 이 기업의 이익이 꺾일 때는 또 어디까지 빠지고 기업의 이익이 좋을 때는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사실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도 그 공부를 잘 안 해요. 일단 얼마큼 오를 수 있을까? 예, 가격에 대한 차트. 예, 밸류에이션만 역시 열심히 하고 그 기업이 가진 변동성에 대해서 참 공부를 안 하는 게 저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반도체의 변동성이 틀리고 조선업의 변동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저희 직원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년 장이 설사 대형주가 재미없는 장이다 할지라도 최근에 많이 착해져 있는 이 대형주들을 보면 대형주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짭짤한 수익이 나오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대형주 물려 계신 분들 사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 계좌 뜯고 그냥 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쉬면 시간이 다 해결해져요. 또는 물타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그 얘기를 하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타기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형주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가지고 뭐 30%씩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냐 아니면 안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대형 우량주를 마이너스 28%인데 전무님 여기서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사람의 심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가 600배가 올랐을 때 14년 동안 그죠? 그걸로 수익을 본 펀드 투자자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저는 항상 떠오릅니다. 그 마젤란 펀드가 그렇게 경이적인 29.8%에 가까운 그런 연평균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블랙만데이 때 피터 린치가 그래요. 그 블랙만데이 때 환매 요청이 막 들어와서 주식을 막 팔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사람은 희한하게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자꾸 비유를 해드리냐면요. 강남의 아파트가 17억짜리가 갑자기 11억이 됐어요. 17억짜리가 11억이 됐으면 전무님 여기서 이 아파트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유독 주식만 그렇게 물어봐요. 카카오가 17만 원 갔다가 12만 원이 살짝 깨졌던 것 같은데 물어봅니다. 여기서 손절해야 되냐고. 그렇죠. 예, 삼성전자 9만 6천 원 하는 게 6만 9천 원 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대형 우량주는 항상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9억 6천 하던 아파트가 6억 9천? 그러면 그렇게 급매가 나왔으면 사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주식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 마이너스 2,800만 원 이렇게 찍히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렇죠. 더 찍힐까봐. 더 내려갈까봐. 그럴 때는 항상 부동산하고 좀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스위치 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고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물타기를 하라는 저런 얘기를 하지? 분명히 우량 자산이 우량 주식이 그러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우량 주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가 급락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섭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되게 변동성 심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적자가 언제 났는가? 최근 10년 동안 적자 안 났어요. 최근에 가장 주가가 그렇게 막 급락했던 2018년이나 보면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20조 났다가 그 다음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7천으로 박살났다가 2020년도에 5조 대까지 확 올라오고요. 올해 거의 10조 이상 나오는. 그래서 경기가 우량주인지 아닌지는 이런 사이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의 다운턴에 걸렸을 때 적자가 안 나고 이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 순자산 BPS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북밸류가.
순자산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마이너스 40%가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스트롱 바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2000년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네. 이때는 워낙 주가가 그냥 평범한 가격에서 급락하니까 쌌지만 네.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도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더 빠질 수 있어. 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밸류에이션을 갖고 17억짜리가 11억. 근데 17억 갔을 때는 왜 팔았어야 되느냐?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이거는 13억짜리인데, 14억짜리인데, 예, 그렇다면 17억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다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가격이 과거 대비해서 비싼지 안 비싼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왜 코로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둥 마는 둥 2000 언저리까지 올라왔을 때 내년에 3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 원리가 이번 코로나 위기로 체력이 약한 회사들은 확실하게 망했잖아요. 그렇죠. 여행사도 망했고 항공사도 망했고 그죠? 많은 기업들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식당을 예를 들었죠. 식당 5개 중에 2개가 망해버리면 1억 개 매출을 이 5개 식당이 2천만 원씩 나눠서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의 식당이 실제 그래요. 네, 이 5개. 쏠림 현상. 네, 그 5개의 식당이 그렇게 매출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진짜 망하더라고요. 그럼 2개가 망하고 경기가 회복이 됐어요.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한 식당의 매출은 1억 나누기 3으로 하면 3,300만 원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2,000이었는데 3,300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지수가 2,000에서 3,300 같네요. 네. 그런 원리로 아니 저 사람은 작년에 어떻게 그 위기에 2,100이 올해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3,000을 간다라고 얘기했지. 저는 그런 원리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방금 이제 대표님이 질문하셨던 거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져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보다는 높아 보이는데 그거는 방금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강력한 경제 쇼크가 오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우리나라 코스피의 PER이 10.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니 지수가 3,000인데 10.7배. 그렇죠. 이익의 규모가 확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미국의 S&P 500이 4,700인데 PER이 21배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살아남은 기업들의 이익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말씀하셨던 하이닉스, 네. 뭐 반도체 가격의 급락, 또 말씀하신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10.7배, PER 21배, 22배 미국 시장 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싸지려면 내년에 이익의 전망치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익의 전망치가 올라가면 PER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코스피 이익 전망치는 올해 8월부터 꺾였어요. 그렇죠. 예, 8월 달에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260조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51조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피크아웃에 네. 대한 논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미국은 탄탄한 내수 기반의 경제 구도다 보니까 그 내수가 갑자기 확 꺾이지는 않잖아요. 강력한 충격 말고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도체가 꺾여. 혹시나 그동안에 과거에 아픈 기억이 많잖아요. 조선 경기 박살날 때 뭐 그냥 90% 빠지죠 주가가. 그렇죠. 네, 그것뿐입니까? 화학, 정유, 철강까지 워낙 시클리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이 이익 전망치가 여기서 더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요. 내년에 이익이 별로 안 꺾일 것 같아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니 뭐 대답하려다가 네. 아니, 상품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그랬지. 상품이 있으면요. 상품 뭐 네. 채슬리 회사 탐방 투어 뭐 이런 거. 예. 자, 네. 그 아까 얘기하셨던 비슷한 논리 아니에요? 경쟁자들이 사라졌거나 약해졌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다른 거. 예. 그 다른 이유보다 좀 더 심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을 또 갔다 왔었잖아요. 아, 그래요? 9월 초에 이제 미국 가보고 야, 정말 잘 왔다. 너무 큰 걸 알고 왔어요. 2008년 리만 사태 있고 나서 미국이 그렇게 페드가 돈을 뿌려주고 미국의 실업률이 5%까지 떨어지는 데는 거의 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 이번에 발표된 것 보셨죠? 4.8, 이번에 또 4.6. 아니 14%까지 갔던 실업률이 확 줄어들었어. 불과 1년 반 만에 확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 망했거든요. 예. 리만 사태 때는 엄청나게 망했는데 이번에는 안 망했어요. 기업들이. 네. 왜냐하면 페드가 전격적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확 기업들한테 돈을 대줬던 거죠. 그래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크루즈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마어마한 카니발 크루즈만 하더라도 배가 한 105대 있고요. 그 2등 업체, 뭐 3등 업체, 노르웨이지안이나 뭐 로얄 크루즈 같은 회사가 50대, 그 다음에 뭐 25대.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죠.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망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돈을 찍어주면서 그 돈이 그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취약한 그런 회사들 다 살려줬어요. 네. 그 큰 기업부터 뉴욕에 있는 식당까지 다 살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개인들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자리 구하는 것보다 정부 예. 지원금 타는 게 낫다. 그러니까요. 취업을 안 한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확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월 달 되면 무조건 고용은 회복되겠구나. 왜냐하면 9월 첫째 주까지로 이제 그 정부에서 뿌려주는 그 구제금융은 끝났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돈을 받았던 걸 한 달 동안은 일 안 하고 쓸 수는 있지만 이제 2달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가면서 고용 지표가 아주 가파르게 개선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고용이 가파르게 개선되면서 생산 활동과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공급망 차지를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동차 재고까지도 다 체크해 봤거든요. 현대 기아차 자동차 재고가 완전 역사적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 만드는 만큼 그냥 있는 것 다 재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못 만드니까 뭐 부품 조달이 돼야 차를 만들 건데 그렇지. 안 되다 보니까 있는 차 팔고 더 이상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원래는 경제 충격이 있고 고용이 회복되고 소비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가 어마어마한 소비가 소위 말하는 그 펜탑 디맨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제발 좀 물건 좀 줘. 나는 살 준비가 됐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내년에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이런 경제 활동을 이 경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요. 내년 시장에 우리 코스피의 이익이 더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조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예정이신 예. 거고 싸니까 일단 예. 밸류에이션이
그 다음에 그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 대형주들은 이제 보통 수출주 중심이다 보니까 예. 우리 환율이 지금 적정 환율보다 높잖아요. 예, 1170원, 80원대. 예. 여기에서 나오는 환차익도 상당히 좀 클 것이다.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투자를 할 때 제일 리스키한 거는 환율이 1,050원, 1,000원, 950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제 제가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내수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지만 그렇죠. 지금과 같이 헝다그룹 뭐 이런 거에 터져가지고 뭐 1,170원, 80원, 90원 유지해 주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는 물리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여력이 된다면 물타기 할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개인 주주가 500만 시대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갔으니 네. 못 오른다. 예. 이게 가려면 많은 개인들이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그때서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답은 우리가 작년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작년에도 6만 전자. 그랬죠.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일단은 이게 참 그 주식 시장을 제가 되게 주식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렇게 코로나 위기가 왔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왜? 삼성전자는 믿을 수 있고 덜 위험해 보이니까. 실제로 덜 위험했고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수익을 잘 냈잖아요. 그게 제대로 보신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지 로우 리스크 은행에 예금 내놓고 은행이 혹시라도 내년에 지금 준다는 1%를 10%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안전하면 안전만큼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11월부터 랠리가 오기 전까지 이놈의 삼성전자는 6만 원만 가면 떨어지고 6만 그렇죠. 원만 가면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올라타고 있었지만 엄청난 짜증을 유발했다가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올라가거든요. 개인이 많이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아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업황이 좋아지면 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네. 예, 외국인이 한 5.5조 샀었나요? 7조 샀었나요? 작년 11월에. 사면서 그냥 삼성전자를 2달 반 만에 70% 올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작년 8, 9월 달 같은 이제 짜증, 6만 전자, 조롱, 그렇게 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메타버스로 갈까? 메타로 가자. 네. 그런 분위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보는 이유가 이제 메타가 안 된다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단타 위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쫀칭이 털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저는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요. 제가 이제 말하고 또 비교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천리마예요. 천리를 우직하게 가는 그런 천리마인데 등에 잔뜩 이제 사람들이 올라타고 있으면 못 가는 거죠. 이런 짜증을 유발해야 나 이 말 안 타고 저쪽에 메타 버스 타러 갈래 하면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라는 큰 말에서 내려서 이동을 하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 연말 내후년에 그 삼성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반도체 여러 사업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요즘 미국 시장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긴 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메타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페이스북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메타버스로 가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 엄청난 그래픽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간 거잖아요. 올라가죠. GPU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런 거랑 이렇게 연관해 보면 저는 뭐 내년 연말 내후년까지 삼성전자는 또 한 번에 그런 작년 11월 달 같은 그런 랠리가 앞으로 내년에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대형주 물리신 분들은 위안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자기가 들고 있는 회사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량성? 우량주라는 사실에 좀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어쨌건 네, 우량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 네. 이대로 무너지진 않는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